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환 TV 방송의 시사 전망대입니다.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방역 대비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진행을 같이 맡게 될 강종태 시사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익산을 사랑하는 가을의 남자 강종태 시사평론가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의 남자답게 아주 오늘 또 멋지십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기 앞서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좀 잠깐 하고 들어갑시다. 예. 자, 우리가 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소속된 단체나 친목 단체나 좀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우리 평론가님은 그 소속된 단체나 친목 단체 몇 개나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오지랖이 넓어가지고요. 네. 전라북도 익산 합쳐서 한 25개 단체. 예, 대단하십니다. 있습니다. 예. 그 25개 소속된 단체 활동을 하면은 엄청 바쁘겠어요. 네? 오늘 또 열심히 뛰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뭐 저도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뭐 크건 작든 간에 한 15개 정도는 소속된 단체를 하고 있는데. 아니 박종환 위원장님은 서울 익산을 오가면서 네. 엄청 바쁘셔요. 제가 아니 이제 볼 때. 바쁘면 바쁜 것이고 예. 대개 보면 뭐 동창이나 예. 뭐 사회 단체나 뭐 향후이나 예. 또는 이제 그런 이제 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도지사, 시장, 예. 군수, 국회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뭐 비서들이 있어요. 예. 비서. 비선 실세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단체에서 평소에 점잖은 분이 그 완장을 찾으면은 무슨 뭐 총무를 시킨다든가 예. 사무총장을 시킨다든가 예. 무슨 국회의원의 비서가 되면은 이상스럽게 좀 그 사람이 변해요. 예? 완장을 찾으면은 좀 완장이 무서운 겁니까? 예, 삐딱하게 나가고 자기가 예. 그 단체의 회장 같은 행세를 하고 예. 자기가 그 뭐 시장 군수 국회의원에 자기가 무슨 시장이나 국회의원 같이 그런 행사를 해요. 쉽게 말해서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는 뭐 이렇게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보기 참 꼴불견이고 예.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정말로 비유가 상하거든요. 막 정말 어떻게 막 한방 정말로 참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한 방 좀 날려주세요. 자, 그건 그렇고 이제 본격적인 토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8월 28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방송 하기 전에 어대명, 예. 확대명 예.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지금 확정됐어요. 예. 네. 그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확정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대회를 여태까지 치렀어요. 네. 오늘 8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 제5차 정기 전국 대의원 대회가 열렸습니다. 온 국민이 예상했다시피 당대표는 이재명 그렇죠. 당대표로 77.77%예요. 예. 7이 4개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좋은 의미로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고요. 네. 도종환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당대표의 이재명, 그다음에 최고위원이 상당한 이슈가 된 사람이 그 송갑석 최고위원이었어요. 예. 그 다코스로 해서 고민정 의원과 함께 문바죠. 예. 문재인 지지했던 그쪽에서 한 명이 차고 올라오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가 현실로 됐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서영교, 고민정, 박찬대, 강경태 5명의 네. 최고위원으로 그 확정이 됐습니다. 송갑석 씨는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습니다. 예. 예, 그 이런 분들이 지금 최고위원으로 지금 올라갔죠. 예. 예. 저는 참 그 민주당에 정청래나 고민정 같은 사람들이 그 최고위원 올라온 걸 보고 야 이게 민주당에 아무런 그 미래가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국민의힘에 그 소속된 사람이지만은 민주당을 이렇게 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주당에도 좀 빚어 있는 사람들이 좀 새로운 꿈나무로 올라와서 최고위원도 맡고 뭐 당 대표도 맡고 그랬으면 그 좋겠는데 이 정치라는 것은 여야가 건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후반부에 국민의힘도 이제 저희들이 이 토론 주제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갖고 얘기하는데 그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확정됐는데 우리 시사평론가님은 민주당의 성향이잖아요. 여기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이번에 결정에 대해서 한 말씀. 네. 대한민국은 주인이 국민입니다. 네. 민주주의 국가의 초본인 국민인데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온 국민이 느꼈을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처음부터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당을 떠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시사평론가로서 일침을 가하겠습니다. 답이 나와 있는 이 경선 과정은 좀 문제가 있다. 뭔가 핵심적인 걸 가지고 의결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재명으로 확대명 뭐 해서 다 결정이 됐는데 그걸 도종환 위원장이 발표하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그 쓰디쓴 그 맛이 있잖아요. 그런 그 맛을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강했고요. 이 부분은 온 국민이 아마 느낄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국민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당원 당규도 바꿨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 민주당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정치 역사에 민주주의를 선봉하는 그런 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한 사람을 위해서 당원 당규까지 고쳐가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꼭 해야 하는가. 여기에서는 민주당이 뭔가 지금 이게 잘못 판단을 하거나 또는 팬덤 정치, 한 사람을 위한 팬덤 정치가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민주당 국민의힘을 떠나서 지금 현재 양당 체제에 있는 가운데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두 당 다. 자, 민주당은 이제 그렇고 자, 그 윤석열 두 번째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살해를 하겠다는 그 협박성 글이 올라와 가지고 경찰이 좀 수사에 나섰어요. 현직 대통령이나 현직 그 대통령의 부인을 살해하겠다 이런 협박성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저는 김제의 금구 제가 출신이거든요. 그 당시 제가 금구중학교를 다니면서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정말 그 여론조사를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줄곧 반장을 했고 중학교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너는 뭐 될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그 당시 거의 그 대통령이 우상이었고. 그렇죠. 어릴 때는 뭐 표상이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 국회의원 되겠다, 뭐 그게 꿈이었죠. 그럼요. 지금 그 유소년 초등학생들 보면 대통령이 열에 한 명이 나올까 말입니다. 이거는 정치인들의 반성도 있거니와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 비선 아까 말씀드린 그 세력들이 큰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대통령을 뭐 살해하겠다. 네. 무슨 뭐 대통령을 뭐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꽃이 선거인데 51%가 됐든 49%가 됐든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여사 대통령 영부인이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협박하는 글을 이달에 올리고 이런 문제들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동아일보에 의하면은 이런 그 소셜 네트워크 그 안에 SNS죠. 네, SNS 안에 이 그런 협박성 글이 올라와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은 역대 대통령 그 잔혹사라고 할까? 잔혹사. 역대 대통령이 정말로 조용하게 임기를 마치고도 조용하게 있는 분들이 없었어요. 뭐 참 다 시끄러웠죠. 뭐 시해를 당한 대통령도 있고 또 참 스스로 운명을 결정한 분도 있고 또는 뭐 교도소를 갔다 온 분들도 있고 역대 대통령 잔혹사가 있는데 그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그 역사가 참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도 지금 이 현직 대통령을 살해하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엄중하게 수사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말씀 올리면은 여기에 그 제2의 박정희 아베 신조가 되기 싫으면 조용히 살라 목을 베어 참수하겠다 등의 글을 수차례 트위터에 이렇게 게시를 했는데 정말로 해야 될 표현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8월 22일에는 그 8월 29일자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권성동, 조호영 사망일 이래가지고 또 글을 올리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로 어렵게 6.25 동란을 맞이하고 정말 그 많은 절차를 거쳐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이명박, 노무현, 박정희 많은 대통령을 거쳐서 이렇게 참된 민주주의로 이래 왔는데 이런 그 아무리 현대 21세기에 트위터가 발달하고 이런 매스미디어가 발달했다고 하지만 이런 문화는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그 OECD 국가 중에서 50년 만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자부심을 가진 세계 10대 강국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현직 대통령이나 현직 인물들을 살해하겠다 이런 그런 험악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수사기관에서 엄벌백배해서 정말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국민이 부끄럽지 않게 해야겠다고 저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초반에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좀 국민의 참 수석이지만은 이번에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당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이것이 법원에서 일부가 지금 인용됐어요. 그래서 그 주호영 비대위가 지금 해산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많은 국민의힘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권성동, 장제원, 우리가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전부 다 기각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평들을 했습니다. 나경원 당대표에 나올 그 후보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2년도의 대한민국의 판사들의 네. 현황이 또 있습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누가 그 재판의 판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여하튼 판사의 결정은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먼저 시사평론가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번에 이 인용이 된 것은 이준석의 완승이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이 재판의 피고가 두 갈래로 나눴어요. 네. 국민의힘과 조우영 위원장으로 이렇게 두 갈래의 피고를 뒀어요. 황정수 부장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에서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으로 네.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 특별히 전라북도 도민뿐만 아니고 우리 익산 시민들께서 다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의 완성된 내각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윤핵관들은 용단을 내려야 될 때가 왔다. 네. 그래서 총사퇴를 시사평론가로서 단호히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타부타 타타부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용단을 내서 사퇴가 답입니다. 네. 사퇴하십시오. 네. 그렇지 않아도 그 국민의힘 그 내부에서도 예. 그 조경태 그 의원이 있어요. 오선 예, 맞습니다. 오선 중진 의원인데 예. 그 지금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에서 하는 행동이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고 있지 않느냐. 졸. 장기판에 졸로. 예. 장기판에 졸로 보지 말라 이렇게 말도 했고 그 친윤계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을 친윤계에서 내부에서도 지금 권성동 이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물어야한다 이렇게 나오고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 이런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김태호 그분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사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서 윤핵관이 더 이상 앞장서서 당 내분을 수습하려면 더 일이 꾸예요. 그렇죠. 예, 그 노래 대중가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윤핵관은 거기서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오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어요. 네. 법원에서 판정한 당헌 96조의 조목조목 판단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비대위 설치 조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당헌 90조 1항에서 당대표의 권리를 얘기했는데 이 법원에서는 뭐라고 하냐. 권성동 직무대행이 당대표직을 수행하면 된다. 쉽게 말해서 이 국민의힘은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네.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네. 여기서는 그 국민의힘에서는 최고의 기능이 국민의힘에서는 최고의 기능이 상실이 됐다. 오케이. 이렇게 했는데 법원에서는 기능을 유지했다. 왜 그러냐? 최고위원들이 총사퇴를 안 했어요. 그런 부분을 저기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비대위를 다시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영 비대위원장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황정수 부장판사가 판단하기를 비상 상황을 국민의힘에서 일부러 만들었다. 네.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8월 1일 최고위는 기능을 유지하였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 이제 또 제 생각은 또 이렇습니다. 이 정당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정강 정책의 뜻을 같이 하는 그 단체거든요. 정치인들도. 그런데 정당 활동에 법적인 판단이 적용된다는 것은 그 내부의 정당에서 해결할 문제를 법에서 판결해 둘라. 그러면 정치 국회의원들이 왜 필요가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맞습니다. 이건 국민의힘도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정강 정책의 당원에 의해서 자기들이 해결할 문제를 법원에 판결해 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 국민의힘에서 잘못 뭐 이준석 전 당 대표가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국민의힘의 이 구조가 거기에 있는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잘못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사평론가로서 일침을 하겠습니다. 이준석 씨 전 당대표인데 뭐 오늘 또 무슨 뭐 칠곡 대구에 가서 그 선산이 있는 데서 책을 쓰고 하겠다고 자꾸 트위터에 올리는데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니 알았어요. 아니 한 말씀 드릴게요. 아니. 이 판결문이 16페이지인데요. 비대위 구성이 절차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 아니다. 그러므로 비상대책위원회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 당연히 조호영 비대위원장은 직무는 정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비상 상황이 아닌데 인위적으로 국민의힘이 억지로 비상 상황을 만들어서 이준석 대표의 권리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법원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법원은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으로 볼 수가 없다고 최종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성추문으로 원래 이 성추문 사건에서 모든 게 유래가 된 겁니다. 시점이. 그러면 그런 과오가 있고 크나큰 실정을 한 전 당대표로서 나는 이준석 씨가 더욱 자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좋아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후의 이 사건의 전후 맥락을 보면은 이준석 당 전 대표의 그 성추문 그 의혹으로서 불거졌는데 저는 뭐 꼭 이준석 전 대표를 두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공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경찰 조사도 지금 아직 안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안 받은 사건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그 징계 6개월 자격정지를 내려서 지금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터져서 이렇게 났는데 저는 뭐 어떻게 보면 꼭 제가 뭐 이준석 당대표를 뭐 두드는 것 같이 말하는지만은 저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경찰에서 조사받아서 그 사건 진상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윤리위원회에서 뭐 제적을 하든 뭐 당권을 뭐 박탈을 하든 자연스럽게 될 문제를 그리고 이준석 그 당대표 그 임기가 내년 뭐 5월인가 6월이면 끝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집권 초에 다져놓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해도 될 일을 그 윤핵관이라는 이런 쓸개 빠진 그 이놈의 인간들이 뭐 자기들 당을 사당화 시키려고 했던가 무슨 뭘 어떤 사심을 먹었던가 이렇게 해서 불거져서 오늘날 윤석열 정부가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국민의힘의 이 초유의 사건은 내부 권력의 다툼의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윤핵관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번 윤석열 가처분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이 윤핵관은 아까 우리 시사평론가 말했잖아요. 당장에 사퇴해라. 사퇴고 저는 그냥 사퇴가 아니라 꺼져버려요. 그냥 꺼져버려. 이번 가처분 인용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의 비극입니다. 이거를 윤핵관뿐만이 아니고 이준석 이 사람도 반성을 하고 정말 국민에게 사과를. 네 번째 섹션 들어갑니다. 자, 이재명 그 아까 당 대표가 이번에 확정됐지 않습니까? 또 문제가 터졌어요. 그 이재명 그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카 문제. 지금 아마 곧 이 사건의 전모가 이제 곧 드러날 것 같아요. 이제 9월 초에 드러나고 이재명 당 대표가 이제 당 대표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이재명의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5, 6가지 지금 그 수사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에 그 변호사비 대납된 거,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예, 예. 이게 그 9월 초에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예.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참 국민들이 모든 물가, 모든 환율, 고환율 이런 모든 면에서 경제 어려운데 개헌이래. 이런 지도자들이 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지금 국민들은 이런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실망 정도가 아니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누가 얘기하면은 말대꾸도 하긴 싫은 표정 그래요. 있잖아요. 예. 이런 표정입니다. 저도 시사평론가로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해주시니까 한 말씀 올리자면은 당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머리 숙여야 됩니다. 이재명 당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께서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배소연 씨입니다. 배모 씨로 나오는데 네. 이 양반이 구속영장 청구가 됐어요. 8월 30일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건만이 아니고 사람들은 이 법카드만 알고 있는데 지금 쌍방울이 네 번째 압수수색이 들어갔거든요. 그 이후에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재명 그런데 예, 사건이고. 그렇죠. 이장인데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 초전에 말씀드린 방탄이에요. 당헌 개정안을 재투표 끝에 개정을 했어요. 54.95%가 통과가 돼서.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제80조를 그냥 80조 사망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자, 초점이 지금 흐려지는데. 법인카드. 예, 이제 법인카드 이 김혜경 여사의 이 법인카드 문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법인카드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어요. 아, 왜 그러냐? 예. 몰라요. 안 했습니다. 제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소연 씨 7급 공무원이 알아서 했습니다. 저는 그 쓴 돈을 줬습니다. 자, 뱅뱅 도는데 내가 한 말씀 올리게 해요. 경찰 수사진 경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길래 국민들이 속 시원한 판단을 결과를 바라고 있는데 화장실 가갖고 변을 두었는데 그걸 닦지 않아갖고 찝찝해 나온 상황이에요. 자, 지금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 배모 씨라고 있지요. 예. 김혜경 여사의 그 뭐 모든 심부름을 대신해 준 사람이. 예. 그러면 배모 씨는 기소가 됐는데 왜 김혜경 여사는 불구속 수사합니까? 지금 방금 말한 대로 뭐 경찰에서 이거 뭡니까? 아니 주범이 불구속 수사를 받고 공범 하수인은 구속되고 구속 수사를 받고 이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경찰이 이제 앞으로 그 수사에 대해서 경찰이 힘을 지금 많이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데 예. 이 경찰에서 이 사건을 유야무야로 하고 주범을 불구속 수사하고 하수인을 구속 수사한다면 이 국민들이 이렇게 믿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이 예.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한탄강을 갔다가 낙동강을 갔다가 두만강을 갔다가 한강을 갔다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 똑바로 하셔야 돼요. 네.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그 검찰에서 그동안에 검찰에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서 그 수사권이 경찰로 문재인 정부 때 뭐 검수완박이라는 예. 이상한 그 사건으로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찰로 많은 그 수사권이 지금 인수인계가 됐는데 그렇죠. 이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예. 수사를 유야무야하고 잘못한다면은 이 경찰이 앞으로의 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이번 사건을 죄를 진 사람한테 명백하게 죄를 묻고 하수인은 하수인한테 그 죄를
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논란은 계속되고 수사는 계속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 들어갑니다. 우리 김관영 우리 전라북도 지사가 예. 약간의 52세 도지사가 됐어요. 그래서 참 서울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신문 보도를 보니까 예. 새만금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외국 출장을 9월 말에 외국 출장을 가신다는 그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김관영 지사에 거는 그 새만금의 기대 우리 시사평론가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관영 도지사께서 충분한 역량이 있고 네. 경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아는 전북 도민들이 정말로 포화 상태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북 도민들이 좀 기대를 조금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김관영 도지사는 지금 세일즈 외교에 본격적으로 좀 착수를 한 것 같아요. 내달부터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갑니다. 네. 미국 최대 규모의 LA 농수산 엑스포에 참석을 하고 주요 바이오하고 MOU 체결을 하고 전북 투자 유치 활성화 및 한인 상공 회의소 등과 대미 수출 확대를 모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일단은 김관영 도지사는 회의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근데 회의 세일즈도 중요하지만은 이 새만금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자, 김관영 도지사님 미국에 가 있는 22일부터 26일까지도 새만금을 머리에 놓지 마십시오. 아니 그래요. 네. 아니 그 우리 이제 시사평론가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이번에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계획 중에 예. 새만금 복합 리조트 구상을 위해서 이번에 이제 가신다는 제가 소리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새만금의 전략적인 투자 유치 그리고 새만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례 예. 그리고 디즈니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즈니랜드나 라스베가스나 이런 그 새만금의 그런 관광 레저를 새만금에 유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 김관영 지사님께서. 예. 그래서 이번에 해외 출장 갔다 오는 여러 가지 그 구상 중에 이 새만금 복합 리조트를 어떻게 하면은 이 새만금에 그 유치시켜서 전북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시사평론가님도 앞으로도 이제 우리 새만금에 관련된 일에 같이 이제 일을 하겠지만은 저는 누가 뭐라고 하든 김관영 지사는 이 새만금만큼은 확실하게 매듭을 질 것이다.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저는 저도 확신합니다. 네. 이번에 저 8월 26일에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네.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업무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김관영 도지사와 전에 김춘진 사장이 협약식을 가졌는데 코리아 그린 푸드데이는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식생활 개선 캠페인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강력히 전라북도와 함께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국가식품 클러스터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관계가 됩니다. 먹거리 생산. 네. 여기에 새만금 앞으로의 추진 계획까지 해서 김관영 우리 도지사님의 머릿속에는 세일즈를 하겠다. 네. 자기가 직접 나서겠다. 이런 게 지금 선거가 끝난 지가 별로 안 됐습니다. 전북 도민들이 그냥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밥이 돼야 됩니다. 삼층밥이든 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사평론가에서 한 말씀 올리면은 김관영 도지사께 이번
추석 연휴 지나고 연말까지는 좀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새만금과 먹거리 네. 창출과 해외 세일즈 외교에 이를 나서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기대를 합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엉덩이에 뿔난 지도자를 모시는 그 비서관들 또는 그 정치인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가 엉덩이에 뿔났다고 밑에 있는 비서관이나 또는 어느 단체나 예. 관계되는 완장을 찬 사람도 엉덩이에 뿔나면 안 됩니다. 자, 국민이 바라는 또는 국민이 원하는 그런 정치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국회의원들을 외국에서 수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